안녕하세요, 이지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마스터캠 2021 버전을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지난 시간에 포켓 황삭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포켓 황삭에서 진입 동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동작이라고 하면 안에를 이제 포켓 가공으로 이렇게 제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요. 안암, 오프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면 이 진입 동작이 램프라든지 헬리컬 형태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안암을 체크하면. 그리고 램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사지게 들어가는 거죠. 경사지게. 헬릭스는 이제 경사지게 들어가는데 원호 형태를 취하면서 나선식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프 동작은 이제 특별한 동작 없이 수직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램프 형태를 유지하며 왕복 동작으로 진입한다. 자, 램프 형태. 램프 동작은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의 범위에서 생성된다. 여기서 이제 최소라고 하는 것과 최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범위를 나타내는 거죠. 쭉 있으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자, 최소 얼마, 그다음 최대 얼마. 그러면 그 사이에서 이 구간에서 생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포켓 작업해야 될 영역이 좁을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좁을 경우에는 너무 이제 최소 값이 너무 컸을 경우에는 램프를 생성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램프 동작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램프 동작이 생성이 안 된다 그러면 최소값 이것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얘라고 뭐라 되어 있는데 최소 길이가 5고 최대 길이가 10이다. 그러면은 램프 동작의 폭은 5에서 10 사이로 설정된다. 포켓 영역의 폭이 좁아서 램프 동작을 크게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램프 동작의 폭을 줄이는 데 이때 최소 길이로 입력된 5까지 줄일 수 있다. 포켓 영역의 폭이 램프 동작을 만드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높다면 최대 길이인 10으로 램프가 만들어진다. 자, 일단은 가능하다면은 최소에서 최대가 있었을 때 그 최대의 범위까지 작업을 한다. 범위까지로 이제 램프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램프 조건이 있는데 램프를 체크했을 때 최소 길이, 최대 길이를 넣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공구의 지름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다라고 하면은 공구 지름이 50%니까 반경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반경이 10이니까 20파이라는 얘기겠네요. 최대 길이는 100%, 100%라는 얘기는 공구의 지름값으로 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Z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료 상단. 재료 상단이 여기가 재료 상단이고 여기가 하단이다. 그러면 소재 상단이 램프가 적용을 할 때 이제 급속으로 내려오겠죠. 급속으로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 만약에 1로 돼 있다 그러면 G00으로 급속으로 재료 상단에서 1 정도 여유를 두고 이게 진입 높이가 되겠죠.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램프가 시작될 때 경사지게 지그재그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이 램프가 시작되는 위치다. 헬릭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급속이 아니구나. 급속으로 내려오다가 G01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G01에서 램프가 적용된 높이 그래서 G00은 여기가 되겠고요. 여기는 G01이 되겠네요. 진입 높이가 원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직선으로 수직으로 내려온 높이가 있고 그 다음에 램프가 적용한 높이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XY 여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XY 여유는 램프라든지 헬리컬로 진입을 할 때 원래 대상 도형이 있으면 그 대상 도형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할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입 경사 각도가 3도
그 다음 두 번째 경사각도가 몇 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램프라고 하는 것이 한쪽으로 경사지게 들어갔다가 다시 두 번째로 경사지게 들어가죠. 이게 이제 반복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사 각도를 따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 자동각도 사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거를 한번 도형을 그려서 볼까요? 자, 마캠을 실행을 시켜서, 자, F9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다가, 와이어 프레임으로, 사각 형태 그리기로 한번 그려볼까요? 사각 형태 그리기로 센터를 찍고, 센터를 하겠습니다. 크기를, 뭐, 이 정도로, 좀 폭을 줄여볼까요? 여기를 줄이고 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브라운드 형태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어떤 영역을 내가 작업을 해야 된다. 사각형으로 틀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등각 보기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재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형상 Z값을 50 정도. 자, 이렇게 이제 소재가 설정이 됐고요. 만약 이 안에를 내가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을 선택을 하고, 자, 체인을 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자, 공구는 10파이짜리 해볼까요? 목록 공구 선택해서 10파이짜리 공구를 사용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뭐 하향 일반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공용은 일단 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삭 되어 있고요. 50% 내측에서 외측으로 하겠다. 진입 동작은 일단 안함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정상은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리딩 아웃도 됐고, 램프는 마이너스 10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재료 상단이 0이고요.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10이에요. 여기서 진입 동작이라고 하는 것이 증분으로 10으로 돼 있죠. 그러면 재료 상단이고 가공 깊이가 있고, 그러면 이 재료 상단에서부터 10mm 전에서부터 G01로 내려오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램프라고 하는 것은 재료 상단에서 1mm 전이다 그러면 1mm 전에서부터 램프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 폭이 좀 좁았나 보네요. 지금 공구가 내려와서 안에를 한번 제거하고, 그 다음 옆으로 가서 외곽 부분을 제거하고 빠졌어요. 공구가 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공구의 크기를 6으로 바꿔볼까요? 6짜리로 바꾸겠습니다. 자, 6으로 바꿔서 여기도 6으로 바꾸죠. 자,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됐어요. 자, 공구가 내려갈 때, 자, 홈에서 여기서 확인해 보면, 자, 공구가 여기서 쭉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돌면서 쭉 안에를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지금은 이제 딱히 진입 형태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함으로 했기 때문에 수직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가공 깊이까지 마이너스 10까지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뒤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자, 두 번째 거는 진입 동작을 이제 램프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램프를 체크하고요. 여기에서 최소 길이는 이제 3으로 되어 있어요. 자, 램프 그냥 체크한 상태에서 확인해 볼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재생성 해보죠. 자, 램프를 적용을 했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공구 경로를 보면, 공구가 내려와서 램프로 얘를 끌까요? 적용하고 있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들어가고 있는데, 정면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 이 높이를 볼까요? 현재 이 높이의 Z값, 여기서 BS, 자, Z가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
그래서 진입 높이가 10으로 돼 있었어요. 증분으로. 재료 상단 0이에요. 자, 이 상태 0에서부터 내려갔는데 1까지. 이제 원래는 여기가 재료 상단이죠. 여기가 재료 상단 0이 되겠고, 그 램프가 적용하는 Z 높이는 1로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에서부터 램프가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램프가 적용이 됐죠.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램프가 적용이 되는데, 자, 이때 이제 램프가 내려가는 각도, 수평선에서 램프가 경사지게 내려가죠. 내려갈 때 이 각도가 얼마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올 때 이 각도가 얼마냐.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50에서 100%로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여기 시작 높이는 설명이 드렸고, XY 여유 지금 1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경사각도가 3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은 3도고 두 번째는 한번 구분하기 위해서 10도로 줘볼까요? 10도로 주고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차이가 나나요? 거의 비슷해서 잘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경사 각도가 지금 3도 정도 줬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10도 정도 줬어요. 잘 구분이 안 되긴 하는데, 이렇게 수평선을 그렸을 때 보시면은 이 경사 각도하고 이 경사 각도가 다르죠. 수평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경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경사값을 달려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딱히 이렇게 달려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3도면 3도, 2도면 2도. 자, 이때 이제 이 경사값을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느냐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구를 이렇게 봤을 때, 가령 이제 공구가 민날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부분이 비어 있는 공구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홀 타입으로 날이 없는 게 있거든요. 이런 같은 경우 수직으로 내려 꽂았을 때는 이게 날이 없기 때문에 공구가 타버리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경사지게 내려가야 되겠죠. 경사지게 내려갔을 때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 날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 닿지 않고 이 날로 절삭을 할 수 있는 높이가 공구 카다라고 보면 뭐 2도 또는 2도에서 3도 뭐 이 정도의 경사값이 있어요. 헬리컬로 들어갈 수 있는. 자,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솔리드 타입이고, 솔리드 타입이 아니고 커터 같은 경우도 커터 팁이 뭐 원형 팁이 박혀 있다 라고 보면 이런 형태로 커터가 날이 박혀 있을 수가 있죠. 날이면 그러면은 이제 얘가 헬리컬로 경사지게 들어갈 수 있는 각도, 가령 여기서 커팅하고 이 커팅 날이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 경사값이 있습니다. 이건 공구 카다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팁 타입일 경우에. 자, 그래서 이제 3도로 되어 있는데, 일단 3도로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 X, Y 여유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자, 얘를 평면 보기 했을 때, 재생성 해보고, 이제 램프를 적용을 했는데요. 램프가 지금 한쪽에서 그 모서 구석에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되겠죠. 2번, 3번, 4번 반복을 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정삭 간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종 황사학에서 작업하는 끝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1이란 얘기예요. 1을 두고, 이 간격을 1을 두고 진입하겠다. 이쪽 부분은 어차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1이란 얘기거든요. XY 여유라고 하는 게. 자, 여유 값을 좀 키워볼까요? 지금 이거는 이제 1을 줬을 때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여기 조건에서 여유를 2를 줘보겠습니다. 2를 주고 재생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1이었을 때는 여기였었거든요. 자, 얘를 한번 공구 형상을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2를 했을 때고요. 자, 2를 했을 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자, 2를 했을 때예요. 자, 그러면 차이가 2를 했을 때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를 둔 거고요. 2를 했을 때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를 둔 거예요. 2배 정도 되는 것 같죠? 여기가 1, 여기가 2.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공구가 작을 경우에는 뭐 그닥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공구가 작거나 그 다음에 진입복귀할 때 그 램프라든지 그 생성할 수 없는 램프라고 하는 조건을 생성할 수 없는 좁은 공간이었을 때 좁은 공간이었을 때는 이 값이 크면 램프를 적용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황삭을 할 때의 간격이기 때문에 조건에서 사실 이거는 이제 정삭을 지금 꺾은 상태거든요. 근데 정삭을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1을 주잖아요. 그러면 정삭 1을 뺀 치수에서 여기 여유값이 계산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정삭 1을 추가했잖아요. 그리고 2를 추가했죠. 그러면 얘를 1로 주고 앞 단계에서 지금 1로 작업을 했잖아요. 하고 정삭값을 줬을 때 재생성을 해보면 자, 얘하고 얘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자, 얘는 정삭을 주지 않은 거고요.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그 형상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 여기인데 정삭을 1mm를 줬을 때는 여기거든요. 그럼 얘도 저장을 시켜보죠. 자, 그러면은 차이점을 보면 그 여유를 주지 않았을 때는 최종적으로 작업해야 될 황삭에서 작업해야 될 이 경로에서 작업해야 될 영역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간격을 1을 띄우는 거고 만약에 정삭을 줄 경우에는 정삭값 1mm를 띄운 상태, 즉 황삭이 최종 황삭이 여기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1mm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1mm라고 하는 게 최종 선택한 형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삭을 뺀 황삭에서의 여유예요. 그래서 이 값은 사실은 0을 주셔도 돼요. 0. 그래서 이 값이 크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이 램프라고 하는 경로를 생성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0을 놓고 한번 작업해 볼까요? 0을 둔 상태에서 정삭을 두지 않은 상태죠. 자, 재생성을 해보면 자, 0으로 했을 때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생성되는 거 보면 딱 거의 붙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0을 줬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형상에서 거의 일치하게 경로가 생성이 돼요. 근데 약간 떨어져 보이는 것은 가공 공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는 얘도 저장을 해보면 자, 현재 얘는 XY 유지 간격을 0을 준 거고 얘는 1을 준 거죠. 그 다음 얘는 정삭을 주고 여유 간격을 1을 준 겁니다. 차이점이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그리고 이제 모든 가공 경로는 공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차가 0.025죠. 그래서 100분의 25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최소 길이, 최대 길이, 램프의 길이죠. 그 다음 램프가 시작되는 높이가 되겠고요. XY 여유, 진입 동작이 정삭 벽면에서 떨어질 거리. 자, 여기서 이제 정삭 벽면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삭 벽면이라고 하는 것은 황삭을 마무리했을 때, 정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벽면이에요. 정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벽면에서 떨어진 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0을 줬다 해도 어차피 정삭을 할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진입 경사 각도 1, 각도 2가 있죠.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그림처럼 그림이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경사 각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사 각도, 이거를 뭐 달리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자동 각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경사 각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경로를 생성할 때 가령
지금 255번을 제가 화면에서 끄겠습니다. 여기 레벨에서 레벨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255번을 끌게요. 지금 255번은 방금 경로에서 도형의 형상을 저장할 때 기본값으로 255번 레벨에 저장이 돼 있어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끄고요. 자, 이제 램프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정삭 부분은 한 건 일단 끄고 램프를 적용할 때 길이 값을 좀 크게 줘 보겠습니다. 길이를 여기를 10에서 한 50 정도 줘 볼까요? 자,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들어가서 지금 최대로 50을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50 정도로 됐다는 얘기예요. 최대이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잖아요. 더 갈 수도 있는데 최대가 50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간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작업할 때 각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 각도가 있거든요. 램프 절삭 XY 각도. 자, 지금 이거는 각도가 0도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X축이죠. X축 플러스 방향이 0도거든요. 기본이. 그래서 0도로 돼 있는데 도형도 지금 0도로 그려져 있어서 다행히 얘를 생성할 수 있는 그 방향이에요. 그래서 괜찮은데 만약에 이 대상 도형이 도형을 바꿔 볼게요. 평면 보기에서 자, 이 전체 도형을 이동 기능에서 다이나믹으로 회전을 시켜 볼까요? 자, 이렇게 회전을 시켰어요. 자, 회전을 시킨 상태에서 얘를 재생성해 볼까요? 자, 재생성을 했더니 다행히 생성이 되네요. 지금 보시면은 내려와서 이렇게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죠. 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최소가 10을 줬거든요. 10을 줬기 때문에 10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공구 직경으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대충 구분이 10보다는 이게 크네요. 그죠? 크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최소값을 줄여 볼게요. 최소값을 키우겠습니다. 여기도 50으로 넣어 볼게요. 그럼 최소가 50이고 최대도 50이에요. 이 상태에서 재생성을 해보면 자, 평면 보기 했을 때 램프가 생성이 안 됐어요. 그냥 바로 작업이 되죠. 램프가 없이 수직으로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램프 각도가 0도로 되어 있거든요. 0도로만 이제 램프를 할 수 있는데 이 폭을 50을 줬어요. 50을 줬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이렇게 작업을 할 때 50이라는 그 램프 길이로 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그러면은 램프 각도를 내가 맞추면 되겠네 해서 여기 각도가 0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각도 A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한 직선으로 해도 되겠죠? 이렇게 직선을 선택했어요. 각도가 얼마나 나왔죠? 이렇게 하고 재생성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각도를 내가 알기 때문에 넣어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램프가 적용이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일일이 하려니까 번거로워요. 그죠? 번거로울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 조건에서 램프 각도를 자동으로 체크합니다. 자동으로 체크하면 얘가 알아서 그 가장 긴 부위에 이 램프를 적용해서 경로를 생성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걸 또 틀을 좀 바꿔볼까요? 자, 평면 보기에서 지금 경로를 안 보이게 해보면 단은 램프 구간만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그게 뷰에서 여기 부분에서 경로를 일단 꺼볼게요. 이렇게 꺾고 진입 동작,
진입됐고, 이송 동작. 이것도 안 보이게 할게요. 자, 그래서 램프 구간만 보이게 했어요. 자, 램프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상 도형을 평면 보기 해서, 자, 얘를 틀어보죠. 이동해서 다이나믹으로 다시 한번, 자, 수직이 되게, 가까이 되게 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튼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얘를 재생성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형상에 따라가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형상이 가장 긴 부위가, 긴 부위에서 램프가 적용할 수 있도록 얘가 이렇게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폭이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을 때는 이게 넓은 부위로 자동으로 램프 형태를 생성해 주는 기능. 이게 이제 자동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제가 좀 끄고요. 현재 이 형상이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이나믹으로 복사를 체크해서 하나를 복사를 했어요. 자, 복사를 하고 얘를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복사를 했구나. 자, 체인을 오른쪽 걸 선택을 해 볼게요. 체인 추가로 얘를 추가를 하고요. 자, 재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 하나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자기가 알아서 그 대상 도형을 인식을 해서 램프 각도를 조절해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어떤 특정한 값을 내가 넣어야 될 때는 특정한 값, 이 값으로 만약 넣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다가 A라고 치고 한 직선에서 각도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는 되는데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요. 그죠? 근데 자동으로 해놓으면 알아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각도로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자동 각도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램프를 적용하는데 자동 각도에서 적용을 눌렀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램프가 적용을 하는데요. 지금 램프를 적용시켰는데 제로를 설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제로 설정해서 전체 영상이 아니라 대각 모서리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소재를 설정하고요. 대략적으로 설정하고 5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로를 여기로 설정한 거예요. 여기 뷰에서 보시면은 여기 제로 설정이 이걸로 되어 있죠. 자, 얘를 모의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자, 모의 가공 하게 되면 그쵸. 이렇게 하면은 저걸 빼야겠다. 자, 이 부분을 대상에서 빼겠습니다. 지우면 되겠죠. 지워서 재생성을 해서 얘만 모의 가공을 해보죠. 자, 공구가 들어가서 키보드 S를 누르고 있습니다. 진입을 해서 지금 램프로 진입을 하고 있는 거죠. 들어가고 지금 한 번 램프를 적용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램프 적용하고 적용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램프 폭이 이 공구의 크기가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유가 없어요. 이건 좀 넓어서 좀 그나마 괜찮은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절삭을 할 때 양쪽이 다 먹는 거죠. 이쪽 부분하고 한 번 작업하고 깊이로 내려갔을 때 두 번째 작업할 때도 또 측면날이 먹고 계속해서 측면날이 먹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보다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를 이 슬럽 폭을 주자는 거죠. 슬럽 폭을 내가 한 3 정도 주겠다. 체크하고 얘를 재생성을 하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위에서 봤을 때 이 폭이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
자, 전에 했던 얘는 폭이 없어요. 없죠. 얘는 폭이 있죠. 자, 폭이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얘를 모의 가공을 해서 보면 내려가서 램프를 적용하는데요. 처음 이제 작업했던 면이 여기 있죠. 근데 여기를 그대로 지나가게 되면 또다시 여기가 이 공구가 닿죠. 근데 여기에서 약간 돌아요. 돌아서 폭을 만들기 때문에 이 내려갈 때 이쪽 폭이 닿지 않고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여기만 닿는 거죠. 이쪽 폭은 닿지 않고 다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그래서 이 폭이 넓기 때문에 또 절삭률을 공급을 했을 때도 절삭률 공급도 잘 되겠죠. 아까보다는. 그래서 여기는 한 번만 닿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닿지 않게 홀더는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여기를 또다시 닿지 않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만 한쪽만 벽면이 닿으면서 진입을 할 수 있고 폭이 넓으니까 절삭률이라든지 칩 배출에 좀 용이하겠죠. 램프 구간이 길었을 때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건에서 슬롯 폭을 봤고요. 자, 도형 선택 처음 위치 기준으로 진입하겠다. 자, 이거는 이 폭을 좀 줄여 볼게요. 여기를 아까 기본적이 100이었었죠. 100이고 얘는 10으로 줘 보겠습니다. 작게 줬어요. 작게 준 상태에서 슬롯 폭이 있고 경사값이 있고 자동각도 사용하겠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재생성했을 때요. 자, 얘가 이제 진입뽑기를 하는데 한쪽에 쏠려 있죠. 그래서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하는 건데 이 최종 대상에서 가까운 위치에서 하더라고요. 자, 근데 나는 이거를 이 형상에서 가운데 위치에서 하게 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가운데 위치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가운데를 잡고 싶으면 얘를 선택을 하고 이동해서 보시면은 그 이동이 아니라 그리기 와이어 프레임에서 바운딩 박스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대상을 선택을 하고 센터점에 센터점 어딨지? 중심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중심점에다가 점을 생성하겠다 체크를 한 상태에서 수동으로 되어 있고요. 자,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점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나는 이 점 근처에서 램프를 적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조건에서 여기 도형 선택 처음 위치 기준이라고 하는 걸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공 경로 형태에서 이 점을 추가해 주시면 추가를 눌러서 점을 추가를 해줘요. 이 점을 뭐 위로 올려 볼까요? 점을 위로 올려서 확인하고 자, 재생성을 해보면 재생성을 했는데 처음 위치, 선택 위치 기준 여기가 지금 진입 동작에서 램프 체크되어 있고 지금 경로를 램프가 적용이 안 되고 있네요. 재생성 일단은 경로를 다 보이게 하겠습니다. 뷰에서 이송 동작도 보이게 하고 절삭 형태도 보이게 하겠습니다. 지금 램프가 이 부분에서 조건을 수정했나?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지금 여기에서 수정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점 체인 선택했고 도형을 선택했어요. 도형을 선택했는데 자, 램프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램프가 여기 도형 선택 처음 위치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체크하고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진입을 할 때 램프로 적용했고
왜 적용이 안 되지? 자, 적용 다시 보겠습니다. 도형 선택 처음 위치 기준으로 진입하겠다. 선택된 진입점에서 램프 시작하겠다. 이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헬릭스에서는 적용이 되는데 지금 램프에서는 적용이 안 되네요. 도형의 선택 처음 위치 기준. 처음 위치 기준 가운데 위치에서 시작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체인의 선택, 점 체인을 선택했고 이 체인을 선택했는데 얘가 지금 적용을 안 하고 있네요. 자, 이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헬릭스는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도형 선택 처음 위치 기준 진입이다. 도형 선택 과정에서 진입점을 추가로 지정한 경우에 진입점 위치에서 램프 동작을 생성한다. 뭐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헬릭스는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폭을 한번 꺼볼까요? 폭 때문에 그러나 자, 슬로 폭을 끄고 자,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마찬가지로 안 되고 있네요. 그러면은 폭을 좀 크게 줘볼까요? 그래서 폭을 한 50 정도 주고 다시 자동각도 있고 자동각도 때문에 그러나 일단은 얘를 그대로 100으로 주고요. 자동각도 좀 꺼보겠습니다. 끄고 다시 재생성 해보죠. 자동각도를 끄니까 되네요. 지금 보면은 자동각도를 하게 되면 이제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평면 보기를 했을 때 지금 90도로 되어 있나? 이게 90도로 형태로 되어 있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자동 각도로 하게 되면은 270도로 되어 있네요. 얘를 0도로 바꿔보죠. 0도로 바꾸고 자동 각도는 끈 상태에서 재생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다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기 위치를 적용을 했네요. 적용하는 게 좀 특이하긴 한데 얼핏 보기에 이 선택한 포인트 있죠. 그 포인트 방향 일단은 0도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생성이 될 수가 없죠. 생성이 될 수가 없는데 얘가 이 위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그 특정한 방향만, 즉 얘가 Y축만 위치를 잡네요. 얘를 90도로 했을 때, 자, 이 부분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을 때 조건을 90도로 하니까, 자, 90도로 했을 때 재생성하게 되면 여기서 돼요. 90도로 하는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그 부분을 체크 안 했을 때 하고 비교해 볼까요? 얘를 체크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보죠. 아무 데서나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기보다도 도형의 어떤 선택 위치, 체인의 선택 위치를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선택 위치를 바꿔 볼까요? 자, 이 체인의 시작점을 여기서는 시작점을 바꿀 수가 없네요. 체인이 있으면 체인의 시작점을 다이나믹으로 바꿀 수 없게 돼 있네. 자, 그러면 인위적으로 잘라서 시작점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등분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르겠습니다. 자르고 그 다음에 체인을 여기 있죠? 얘를 닫혀 있어야 된다 라고 뜨는데, 그러면 얘를 지우고요. 체인을 추가한 다음에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시작 위치 일단 바꿔봤어요. 시작 위치를 바꿔서 이 도형의 선택 처음 위치 기준은 빼고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일단 체인의 시작 위치에서 생성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0도로 바꿔볼게요. 0도로 바꾸면
영도를 바꿨는데 이거는 시작에 상관없이 되고 있네요. 일단은 자동 각도를 사용했을 때 얘를 90으로 바꿔보면 90으로 재생성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시작 위치를 이제 영향을 받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운데 위치에서 좀 시작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도형 선택 위치 선택을 해서 재생성을 해서 한번 보죠. 선택 위치 하고 각도를 0도로 영도긴 영도인데 이 포인트의 위치를 참고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얘를 체크를 끄면 그것도 비슷하네요. 일단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도형의 그 선택 위치 이거는 헬릭스에서는 확실하게 되는데 램프에서는 조금 어정쩡합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선택된 진입점에서 램프 시작. 자, 이 부분은 이 램프가 비활성화돼요. 얘를 체크하면.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포인트를 찍으면 그 포인트에서 다이렉트로 경사지게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체크해 볼까요? 자, 이게 다 꺼져버리죠. 꺼지고 내가 포인트를 아까 여기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포인트에서 그냥 바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의 위치를 여기로 해볼까요? 여기다 줬을 때 여기다 포인트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자, 포인트 위치를 저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지우고 체인 추가로 여기다가 이 포인트를 추가해 볼게요. 확인하시고 재생성하게 되면 램프를 지금 적용을 안 하고 있네. 선택된 진입점에서 램프 시작이 돼 있고 램프 됐고 수직 진입점이 선택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은 지금 선택된 진입점에서 램프를 시작한다. 여기서 그냥 수직으로 꽂네요. 수직으로 꽂지 않고 얘가 시작하는 위치가 있을 텐데 그 위치까지 경사지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패턴이 지금 고속 기능이라서 그런지 모르니까 오버레이로 바꿔볼게요. 맞네요. 이제 고속 기능은 이 각진 형태가 생성이 되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일정한 오버랩으로 경로를 생성했을 때 이 부분을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제 램프를 여기서 적용하는데 내가 선택한 포인트가 여기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시작을 해서 이 램프를 얘를 적용하지 않고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정삭 작업만 할 때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삭이라고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바닥에서 작업하는 거잖아요. 작업할 때 이 점을 이 바닥에서 약간 한 0.5 정도 높이를 그 점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스트레이트로 가고 거기서부터 약간 경사지게 들어가게 할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선택된 진입점에서 램프 시작했다. 체크를 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얘 포인트의 위치를 Z로 마이너스 9까지 내려볼까요? 자, 내린 상태에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 위치까지는 다이렉트로 내려오고요. 바닥 정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경사지게 내려가겠다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선택된 진입점 램프 시작했다. 지금 이런 내용이죠. 이미지를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슬로폭 값을 입력했을 때 활성화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돌 건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건지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램프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래? 수직으로 꽂을래? 다음 영역으로 갈래? 그래서 수직으로 꽂는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안함으로 해서 그냥 꽂겠다는 얘기고요. 다음 영역은 현재 선택한 영역은 생성하지 않고 다음 영역으로 바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진입 실패 영역 도형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형상이 많았을 때 이게 진입을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잘 모르 경우에 그 대상 도형을 선으로 그려서 표시해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입 시 이송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입할 때 이송 속도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런 내용이죠. 조건에서 일단 얘를 체크를 끄면 이렇게 되겠고요. 이제 슬롭 폭을 줬을 때 가령 3을 주면 슬롭 폭을 줬을 때는 이렇게 CCW 활성화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수직 다음 영역으로 갔을 때는 진입 실패했을 때 그 영역의 도형을 저장하겠다. 실패한 형태로 만들어 볼까요? 지금 얘가 폭이 어떻게 돼 있지? 평면 보기 했을 때 X 방향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각도를 90도로 바꿔서 이 값을 크게 줘볼게요. 50에 50으로 줬을 때 이제 생성을 못하겠죠. 못하고 다음 영역으로 패스하겠다. 영역을 도형으로 저장하겠다. 체크를 하고 재생성을 해보면 이제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도형을 저장한다는 메시지가 없네요. 진입 실패 영역은 도형을 저장하겠다 됐는데 영역을 도형으로 저장 경로 자체는 생성이 안 되는 거고 다음 영역으로 가겠다. 다음 영역이 하나가 더 있어야 영역으로 가는지 모르겠으니까 다시 한번 이걸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동해서 다이나믹으로 복사를 하고 체인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얘도 생성을 못하는 형태에 가서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은 얘는 돌려야 되겠다. 평면 보기에서 이 대상은 이동해서 돌려보겠습니다. 이동을 체크하고 다시 재생성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는 생성이 됐어요. 생성이 됐는데 얘는 생성을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공구 생성 중에 하나 이상의 오류 또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황삭 진입 때 포켓 건너뛰었습니다. 황삭 진입 실패, 포켓을 건너뛰었습니다. 자, 건너뛰었으면 도형 저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3D 같은 경우는 거기에 도형을 생성을 해 주거든요. 근데 얘는 생성하는 기능은 조금 없네요. 여하튼 이런 형태로 해서 램프를 적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헬릭스를 볼까요? 헬릭스도 뭐 똑같습니다. 이거는 원으로 돌 때 반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0에서 45%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5%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 값이 커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여기다가 제가 100으로 둬볼게요. 100으로 놓은 상태에서 생성하게 되면 이제 원호 형태로 돌잖아요. 이렇게 원호 형태로 도는데 얘를 이제 모의 가공했을 때 보시면은 너무 값이 크면 이런 형태가 생겨요. 그럼 이게 생기면은 아무래도 여기도 벽에 공구가 날이 먹죠. 여기도 먹고 그러다 보면 마모도 심해질 것이고 아무래도 칩 배출도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를 45%라 하면 저게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얘를 뒤로 복사를 해서 얘를 45%로 하잖아요. 45%로 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얘를 모의 가공해 보면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즉 이제 이쪽에 기둥이 남지 않죠.
이 부분이. 사실 뭐 50% 해도 되긴 되는데 약간의 중첩된 부분을 만들어서 45%로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이 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0에서 45%를 저는 선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 똑같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각도, 헬리컬 각도죠. 이 공차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이제 헬리컬로 진입을 하는데 진입할 때 이거를 이제 선형으로 출력하거나 할 때 이 공차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공차가 지금 활성화 되어 있는데 원호 형태로 생성을 하는 부분이 얘가 안 보이네요. 도형 처음 위치 기준. 일단은 여기에 뭔가가 있을 텐데 이제 원호로 이제 진입하는데 이거를 원호 형태 G02나 G03으로 출력을 할 건지 G01로 출력을 할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그 부분은 일단 안 보이네요. 일단 이렇게 이제 공차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다 G01로 출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위치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 점을 선택했을 때는 그 점에서 이제 이렇게 진입을 해요. 지금 아까 이 점을 선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헬리클이 돌고 있죠. 헬리클이 돌고 있고, 지금 얘는 생성될 때 점으로 생성된 건 아닌데, 공차값이 들어가네요. 이 공차가, 일단은 지금 원호 형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얘를 출력을 해보면, G02 상태로 G02나 G03으로 출력이 될 것 같아요. 지금 G03으로 출력되고 있죠. 이렇게 G03으로 출력이 되고 있는데 이번 이제 원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들어갈 때 쭉 내려갈 때 이거를 이제 G03으로 출력한 거거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근데 이거를 이제 직선 형태로는 안 되나? 직선 형태로 하는 부분이 메뉴가 없네요. 이게 이전 버전에서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잠깐 보고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전 버전이면은 X9 버전에서 한번 보죠. 자, 삼각형을 그리고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공구는 10평으로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하죠, 일단은.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서는 뭐 여유값이 되어 있고 진입 동작에서 헬릭스 체크하고요. 얘도 없었나 보구나. 얘도 없었네요. 처음 위치 기준으로 윤곽에서 램프에서 제 착각을 했나 보네. 램프로 들어갈 때는 램프로 할 때는 이게 이제 헬리컬 형태, 그죠? 램프로 할 때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헬리컬로 들어갈 때 얘가 직선 형태로 출력이 되는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으로 해볼까요? 자, 지금 이제 램프를 적용하고 있죠. 적용했을 때 이렇게 램프로 적용하는데 얘도 지금 원호 형태로 출력이 되고 있거든요. 원호 형태로 출력이 되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럼 이거는 이전 장비 같은 게 이전 장비들은 이걸 사용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이전 장비들은 헬리컬 보관이 없는 장비들은 조금 사용이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얘가 원호가 아니라 G01로 출력이 돼야만이 그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헬리컬 보관이 없는 장비들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고, 공차는 그냥 이 헬리컬 적용하는 공차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윤곽 형태 진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확인해서 보시면 전체 윤곽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얘가 들어가는 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윤곽을 따라 들어가는 거죠. 외곽 도형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고요. 이건 좁을 때, 공간이 좁아서 헬리컬로 들어가기가 힘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 때는 이 값을 작게 주세요. 작게. 이 값이 크면 이거보다 작은 영역은 경로가 생성되지 않거든요. 나머지는 비슷하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조건이 있죠. 자,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황사학에서 진입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